예를 들어 저는 이제 형사사건이니까 내가 뭐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아니면 뭐 제3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하면은 그 사건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되는데, 그럼 그걸 어떻게 찾느냐? 변호사님이랑 직접 연락 안 되는 사례가 많고,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도 많아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. 네. 제 지인이 최근에 사기 먹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. 사건에 맞는 좋은 네.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을 해야 되나요? 사실 일반인들이 변호사 선임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. 변호사가 지금 한 3만 명이 되어서 굉장히 많아지기는 했는데, 뭐 소송과 관련된 일을 겪을 일이 적다 보니까 막상 나한테 변호사가 필요할 때 어떤 변호사 선임해야 될지 정하는 게 어려운 게 맞아요.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나요, 혹시? 지금 이제 많이 하는 게 뭐 로톡 같은 플랫폼도 있을 거고,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뭐 어떤 전문 변호사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, 구글에도 나오고, 유튜브로도 검색을 할 수 있는데, 근데 그거를 보더라도 내가 어떤 변호사 선임해야 좋은지, 그리고 내가 지금 선임하는 이 비용이 적당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이트는 사실은 없고, 좀 품을 팔아야 돼요. 손품을 팔아야 돼요.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형사사건이니까 내가 뭐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아니면 뭐 제3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하면은 그 사건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되는데, 그럼 그걸 어떻게 찾느냐? 그 변호사님의 이전의 사례들을 봐도 되고,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.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다 잘하지는 못해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분야 전문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.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았으면은 좀 상담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, 사실. 한 번 상담만 받아서는 그냥 이 변호사님이 해주는 말이 다 100% 그냥 진리인 것 같고, 그냥 이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,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지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. 적어도 한 대여섯 분의 변호사님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나면은 어떤 변호사가 나한테 잘 맞는 변호사다라는 게 좀 감이 와요. 변호사님들마다 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. 그쵸. 왜냐하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각 변호사님마다 뭐 판단하는 내용, 결론이 다를 수도 있고, 그리고 사건을 수행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변호사님이랑 나랑 케미가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. 제가 뭐 다른 변호사님들의 변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, 보통 선임하고 변호사랑 연락이 안 되는 게 태반이거든요. 별로 잘 안 돼요. 안 되죠. 변호사님이랑 통화를 하는 거는 거의 처음과 마지막에 다인 사건도 많고, 아니면은 뭐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는 연락을 해도 변호사님이랑 직접 연락 안 되는 사례가 많고,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도 많아요. 연락이 잘 된다고 해서 일을 잘해주는 것도 사실 아니고, 뭐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사건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,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뭐 심리적 안정도 없고, 뭐 답답하니까. 그쵸,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니까 연락이 잘 되는 변호사님인 점은 상당히 사실 중요하고요. 변호사님은 네. 뭐 연락 잘 되시나요? 아, 의뢰인이랑 저랑요? 저는 연락 굉장히 잘 하는 편인데, 사무장을 전혀 쓰고 있지 않고 연락 담당 직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서 제 의뢰인 연락은 제가 직접 다 받아요. 근데 제가 무슨 실시간 24시간 응답 기계처럼 바로 받기는 어렵고, 저는 그날 일과 안에 전부 다 회신을 드리거든요. 뭐 급한 거는 야간에도 드리고 주말 중에도 드리고. 근데 저는 의뢰인들이랑 되게 친해요. 연락을 자주 하기 때문에. 그래서 나랑 맞는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님인지도 알아야 되니까, 그러려면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한번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수임료가 환불이 안 돼요. 그래서 그러니까 협상을 좀 할 수는 있죠. 그런데 뭐 변호사의 사정으로 뭐 사임을 하거나, 아니면은 의뢰인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사임하거나,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좀 돌려줄 수는 있는데, 그냥 난 이 변호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, 나는 이 변론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일방적으로 사임했을 때는 환불을 받기가 좀 어렵죠. 처음에 이제 선임을 할 때 좀 신중해야 돼요.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동네 그런 데가 있나요? 일단은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서초동에 이제 대부분의 뭐 개업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서초동에 굉장히 많은 법인이 몰려 있고, 대검이랑 뭐 고등법원, 대법원, 중앙지검, 중앙지방법원 이런 주요 검찰청이랑 법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초동에 몰려 있고요. 그런데 뭐 서초동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법조타운에 있는 법무법인이라 그래서 뭐 특별히 좋거나, 물론 저희 법인도 서초동에 이제 중앙지검 바로 앞에 있긴 하지만 뭐 여기 있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고요. 어떤 변호사님인지가 더 중요하죠. 상담비가 있는데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? 저 변호사 사무실 거의 다 유료 상담이고, 저희 법인도 물론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담비를 받거든요. 상담비가 이제 시간별로 책정이 돼서 로톡에서 평균적인 15분 전화 상담비가 한 3만 원 정도인 것 같고, 저는 5만 원이에요. 비싸네요. 네, 저는 30분 상담비는 이제 서초동은 대부분 한 11만 원 정도인 것 같고, 그리고 8만 원 정도도 있는데 11만 원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30분에 11만 원. 이게 선불이고요.
그러면 네. 검사나 판사, 뭐 스카이 출신 변호사들 선임하면 확실히 뭔가 좀 다른가요? 똑같나요? 제가 검사 출신이고 저도 스카이 출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가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뭐 출신이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김앤장 출신이나 광장 출신 좋은 대형로펌 출신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호사님이 송무사건 한 번도 안 해본 자문 변호사님인데 내가 뭐 형사사건이나 아니면 민사 송무사건 의뢰한다 라고 하면은 전문성이 없겠죠. 뭐 예를 들어 내가 세금사건을 하는데 세무사 출신이라거나 아니면 뭐 형사사건을 하는데 수사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의료사건을 하는데 전직 의사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. 그런데 이런 사건과 연관된 능력 말고 단순히 출신 대학이나 아니면 뭐 출신 로스쿨 아니면 이전에 정관 경험만으로 다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. 좀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겠네요. 발품도 많이 팔고 손품도 많이 팔아야 돼요. 뭐 블로그도 있고 뭐 로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 변호사님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손품도 많이 팔고 발품도 많이 팔아야 나한테 딱 맞는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뭐 내가 피해자인 상황이든 아니면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나한테 딱 맞는 변호사님 잘 찾으셔서 사건 원만히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.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